네. 영어, 국어 원장님들 좀 미워하지 마세요. 네, 그럼 코로나 이후 고2 학생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네. 사실은 고2 학생들에게는 코로나를 떠나서 네. 지금 현재 고3과는 조금 많이 다른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수능도 2015 네.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된 수능을 보기 때문에 국어 수학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선택을 이건 이제 해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네. 적용된 첫 해죠. 네. 거기에다가 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되는 첫 아이들, 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도 좀 변화가 많이 있는 아이들, 네. 그리고 자소서의 양식도 변화하는 아이들 네. 때문에 코로나를 떠나서 이 아이들은 입시 제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고3과는 좀 다른 관점이 좀 필요할 네. 것 같다라는 거 하나랑,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쳤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2 때 다양한 활동이나 이런 활동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 시기거든요. 그 중에 1학기에 상당 부분이 날아가 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현재 고1이나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3처럼 논란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향후에 준비할 수 있는 학기나 시간도 충분히 남아 있고요. 또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졸업하게 되면 얘네들을 재수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고3으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고3이 되었을 때에도 기존 재수생하고 비교해 보아도 1학기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내용이다 보니까 실제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불리하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지금 만약에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목표 설정했고 그리고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가 어느 정도 그룹이 결정 지어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에 대한 불평보다는 내가 원하는 학교를 어떤 과목을 들었을 때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 그러니까 과목에 대한 교과 이수 과목에 대한 조건들이 학교별로 전공별로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진행하는 사실 첫 번째 학년이다 보니까 여기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고2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네. 좀 전형별로 나누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고2 아이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정시, 즉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거든요. 네. 지금 현재 고3은 한 30%까지 늘리는 방향이었다면, 지금 현재 고2 아이들이 고3이 되는 내년이 되면 약 40%까지 서울에 있는 상위대학은 늘려나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시, 즉 수능 준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왜냐면 늘 재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수능에서 불리하다 하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학종이라든지 내신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어떤 기간 자체가 좀 짧다는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전체 전형에서 정시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또 수시 2월까지 생각하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라면, 내가 대학에 간다는 목표로 삼는 전형에서 수능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어차피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학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좀 지혜롭게 설계해서 미리미리 수능 대비하는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 그것이 고3이 됐을 때 조금 더 선택권이 넓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비해서 학생들 상담하기가 조금 더 단순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끝나고 나면 얘는 학종형 인간인지 아니면 정시형 인간인지, 다시 말하면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혹은 학생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내신이 좀 불리하니까 빨리 수능 준비를 해야겠구나,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수능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일단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한번 털고 그 다음에 정시까지 가서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마감하게 되는 그 일원화된 하나의 코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신 준비, 비교과 잘해서 수시로 가고,
아니면 수능 준비 잘해서 정시로 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학생들이 다. 정시의 비중이 지금 정시의 비중 자체가 커지면서 그냥 내신 관리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이게 다 일직선으로 연결된 거죠. 네. 그러니까 수능까지 모든 학생들은 다 보고 가야 사실 상위 학교로 갈 때에는 당연히 이게 정석인 하나의 코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 정도 확대된 건데도 이렇게 나눠질 정도면 꽤 크긴 큰 거네요. 그죠? 그래서 입시에서 네, 10%는 네, 굉장히 그죠. 큰 비중이고요.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현재 고2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뀐 수능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정시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대입 전형 예고된 바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자연 계열 학과들은 수학에서 확률 통계를 빼고 미분 또는 기하 이런 것들을 선택한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네. 발표를 좀 했거든요. 따라서 학생들은 내가치를 수능에서 어떠한 선택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시고 거기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수능 준비를 집중하신다면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네. 말씀 드려볼게요. 그게 네. 고2에서는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전공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네, 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되게 재미있는 이슈를 던지신 분이 있는데 그거 김 대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모든 아이들이 지금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나형, 자연계열 같은 경우 수학 가형 이렇게 나누어서 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수학 같은 경우에 공통 수학 네. 그리고 선택 수학도 세 개 중에 하나 네. 이렇게 되면 공통 수학에서 당연히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로 가는 애들 수학을 잘하니까 더 점수가 인문계열 애들이 밀릴 거다. 있겠죠. 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 사실 국포자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영어는 거의 뭐 자연계열 인문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학에서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이 굉장히 유리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이 유리한 게 아니라 네. 실제 어떤 그룹에 해당하는 학생이냐에 따라서 그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면 서울대학교. 그래서 여기에 전공별에 따른 평균 점수는 학교별로 좀 나올 수 있겠는데 아무리 인문사회 계열로 간다라고 해서 상위 그룹을 지향하는 학생의 점수가 인문계열이라고 해서 하위권의 자연계열 가는 학생보다 못할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룹별로 이렇게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전통적으로 원래 너 수학 가지고서 인문계 갈래 자연계 이제 수학 가지고서 나는데 네. 물론 인문계도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 자연계도 수학이 제일 중요하기는 네. 했으나 자연계에서의 수학적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수능에서 수학에 대한 중요도, 가치 네. 이런 게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참조하시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 과목에 대한 시간 국어학원 원장님께서 또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국포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불수능이라고 할 때 사실 언어 영역이 네네네. 수학의 30번이 얼마나 어렵냐 네네네. 아니면 국어 지문이 얼마나 네. 까다롭고 길게 네. 나빠졌냐 네. 그러면 애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다 못 읽기도 하고 네. 독기력이 좀 안 되는 학생들도 많고 거기다가 저는 1, 2시만 그런 가지고 얘기도 들었어요. 국어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어 수학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국어는 다시 태어나야 그러니까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국어랑 영어는 네. 인문계열, 자연계열이 어떤 구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막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나는 요만큼의 시험 범위, 나는 이만큼의 시험 범위를 준비하던 학생들이니까 이게 합쳐지면 더 넓은 영역을 깊이 있게 했던 학생들이 좀 유리하지 않냐 이런 예측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영어, 국어 원장님들 좀 미워하지 마세요. 안 부르실 거야. 자, 그럼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학종도 되게 중요한 네. 변화가 있는 게 지금 내년 현재 고2 학생들에게 많은 학교가 그렇게 네. 된 건 아니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 즉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수능 체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정시 확대하는 분위기로 많이 정책 방향을 바꾸고 그런 어떤 방향성에 맞춰서 수능 최저 기준을 2하고 네. 상당히 낮지는 않은 그런 네. 최저 기준을 걸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고2, 고1 학생들도 내신과 활동 이외에 수능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점은 변함없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모든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끝까지 있어야 가지고 된다. 가야 된다. 끝까지 가져가야 되죠. 네, 네. 아까 40%까지 네. 주요 학교들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큰 숫자예요. 이게 왜냐하면 10에서 20 간 거나 네. 아니면 20에서 30 간 거보다 네. 같은 10%라고 하지만 30에서 40 갔다는 것은 사실 특수한 전형들, 그러니까 소수 전형들을 제외하고 네. 메인스트림만 놓고서 보게 되면 거의 정시가 그냥 과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40%지만 거의 반 정도를 그냥 정시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 정도 숫자까지 차오른 거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어떤 거지? 제일 나에게 유리한 전형, 만만한 전형, 혹은 제일 대세적 전형. 그런 대세적 전형 자체가 예전에는 학종이었다라면 혹은 학생부 전형이었고 여기서 좀 안 되는 학생들이 그럼 나 그냥 혹은 나는 전략 자체가 다른 학생들이 정시를 택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 결국은 수시 거쳐 정시까지 가는구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고2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기재사항이 좀 바뀌는 네.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진로 희망사항을 대학에 반영하지 않겠다. 또 수상 실적은 학기당 하나만 반영하겠다. 뭐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제목만 기재하겠다. 그리고 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도 500자로 한정하겠다. 뭐 이런 변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된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학생부 관리의 어떤 집중도를 좀 달리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일관성 있게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있고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수업 중의 활동, 즉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 그 진로 희망 사항이 빠졌지만 대학에 반영되지 않지만 진로에 대한 진학에 대한 목표가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의 활동의 집중력을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 또 대학에서 많이 보는 부분들이 전공 적합성, 즉 전공 적합성 높은 학업 역량, 뭐 전공 적합성 높은 활동 역량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진로 희망 사항이 빠졌지만 목표에 대한, 학업에 대한 목표, 목적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목표를 학교 수업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도 중요해지고 수능 최저와 같은 이런 요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활동의 본질을 압축해서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자소서가 변경되다 보니까 네. 또 변경되는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그런 부분도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활동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교과 전형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교과 전형은 뭐 하던 대로 열심히 근데 네.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 성적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전형이죠.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뚫기 위해서라도 내신 성적이 중요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자꾸 교과 전형화 되어가는 현재의 추세를 볼 때에 내신의 위력은 아주 강력하다. 그러면 내가 이 학교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을 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서 내신 성적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수준으로서의 수능 성적을 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결국에는 앞으로는 축이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 두 가지 축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만약 학교의 내신 성적이 좋다면 교과 전형에서의 선택폭도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이 되기도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현재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번 고2 아이들에게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전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상위 15개 대학만 보면 현재 고3이 한 4,000명 정도 뽑는다면 현재 고2 아이들이 입시를 내년에는 한 5,700명까지 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학교장 추천 전형 형태로 학생부 교과전이 매우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뿐만 아니라 교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신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도가 커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많이 선택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가 되는 첫 세대의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학이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 내신을 공식에 넣어서 이렇게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서울 뭐 중하위 수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절대평가된 과목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 쪽으로 올라가 보면 그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 수준을 단위수랑 같이 계산해서 공식에 반영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절대평가라고 해서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또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그 비율도 같이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평가니까 막 학교에서 1등급, A등급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학생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공식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진로 선택 과목도 소홀히 하지 않고 준비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고2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첫 반영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정시가 40%까지 확대됨에 있어서 내신이나 수능이나 좀 정말 잘 더 착실하게 준비해야 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입시에 대해서 고3, 고2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우리 학원장님들 어떻게 입시 준비 도와주셔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